통증 완화 치료에는 하이프다. 하이프 갑상선도 상당수 사람들이 혹을 달고 살아가지만 현재 여성의 경우에 유방이나 자궁에 혹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크기가 작은 종양이거나 양성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거대 근종이거나 악성 종양이라면 고민이 된다. 대개의 경우에 종양이 크면은 유방이나 자궁을 잘라내자는 건의를 받기 때문이다. 통증만 감소해도 삶의 질이 향상된다. 암 환자들이 겪는 가장 흔한 고통은 바로 통증이다. 암 환자의 30, 50%가 통증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 말기암 환자 역시 80%, 90%가 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한다. 암으로 인한 통증은 초기에는 약물로 조절되지만 이후에는 듣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게다가 수술, 방사선, 항암요법을 하는 과정에서 치료로 인한 통증이 생기는 측면도 있다. 표준암 치료인 육체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치료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암 환자들 통증은 상상 이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느낌, 복막이 터질 것 같은 느낌, 가슴이 찌릿한 순간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의 경우에 유두에서 피 분비를 나오는 등의 증상을 겪으면 인생에 살면서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을 느끼면서 비참해지기도 한다. 암은 그 자체로도 고통이지만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를 바라보는 가족의 삶도 성스럽지 파하게 한다. 어느 간암 말기 환자는 음식 냄새 맡아도 구역질을 하고 간의 오른쪽이 부으면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누웠다고 하면서 쥐어짜는 고통으로 1시간도 잠을 못 자기도 한다. 놀랍게도 하이프 암 치료를 받은 후에 통증을 개선할 수 있었다. 하이프 암 통증의 치료 원리는 암 환자의 통증은 다양하지만 대개 암세포가 신경까지 뻗어가기에 신경세포를 자극하고 주변 장기를 압박하여 발생한다. 암 중에서 가장 큰 통증을 유발한다는 간암과 췌장암을 살펴보자. 간암의 통증은 간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성 피막에 암세포가 전이되는 과정에서 횡격막, 복막 등을 자극하여 발생한다. 또 췌장암의 통증은 췌장 주변의 후복막 신경을 자극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등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때문에 눕지도 앉아서 졸거나 엎드려서 잠드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숙면을 취해야 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다. 하이프가 극심한 통증을 개선할 수 있는 까닭은 암 종양을 태우는 과정에서 주변의 신생혈관까지 파괴되어 통증 전달 경로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신생혈관을 차단해보는구나. 암 종양이 개사되어서 주변의 신경, 장기, 뼈 등을 더 이상 압박하지 않게 되면서 2차적으로 환자가 다양하게 느끼는 통증이 줄어든다.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는 혈관에 있다. 이 둘은 매우 유사한 조직 구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혈관만큼은 큰 차이를 보인다. 혈관은 우리가 태어날 때 대부분 생성되는데 성인이 된 후에 상처, 사고 등으로 혈류가 유출되면 혈관의 기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생혈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상 평균치를 회복했다면 인체 스스로 신생혈관이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장치가 가동된다. 그러나 질병이 걸리면 이 억제장치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신생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지나친 신생혈관 발생은 곧 암으로 이어진다. 암 자체에서 신생혈관이 있고 암은 신생혈관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혈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암세포가 산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지만 혈관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에 신생혈관이 기하급수로 발생하면서 따라서 암을 잡기 위해서는 혈관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암 때문에 혈관이 나오는 신생혈관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죠. 하이프 치료로 통증이 개선되는 데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원리가 있다. 하이프로 태운 암 종양 주변에 암세포에 대응할 수 있는 항체 항원 반응이 일어나고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암으로부터 정상 조직을 보호하는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하이프 치료로 활성화된 면역세포는 암세포 주변을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어주며 몸 전체의 면역을 좋게 하여 통증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시킨다. 초음파 원리와 하이프 치료의 효과는, 하이프는 초음파 에너지를 진단의 목적의 초음파는 복부 검사의 경우에 3.5에서 7.5MHz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5에서 10MHz를 쓰는데, 치료 목적의 초음파는 진단 목적의 초음파보다도 낮은 주파수를 쓴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깊은 곳까지 초음파의 투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초음파의 세기가 감소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 감소의 현상은 반사산란 흡수에 의해서 발생한다. 하이프는 0.8에서 3.5MHz의 주파수를 쓰는데 보통 1MHz 내외를 많이 쓴다. 초음파는 인체 조직을 통과할 때 해롭지 않으나 초점을 형성하는 고강도의 초음파는 조직의 종류에 상관없이 응고 개설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하이프의 작용 기제는 열효과, 공동화 효과 등에 의해서 조직을 파괴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음파가 진행할 때에는 초음파 에너지가 흡수되며 열 에너지로 변환하지만 조직의 열이 축적되지 않고, 그러나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듯이 한 초점에만 강한 초음파 에너지를 집중시키면 비가역적인 세포가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열이 발생해서 응고 개설을 일으킨다. 치료하는 동안의 초점의 온도는 80도 이상으로 빠르게 상승되는데, 초점과 주변 조직 사이에 온도 차이가 커서 괴사 조직과 주변의 정상 조직 간의 뚜렷한 경계를 보인다. 초음파가 조직을 진동시키면 분자 구조에서 압축과 팽창이 번갈아 일어난다. 그러면 하이프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 초음파는 공기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 대장, 폐처럼 공기를 많이 포함하는 치료하기 어렵다. 신경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중추신경과 가까운 척추와 뇌 부위도 하이프는 잘 쓰지 않는다. 하이프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자궁, 간, 췌장, 신장, 유방, 근육, 뼈 등의 장기에 생긴 종양 치료이다. 힘들면 심리치료를 고려하라.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치료했던 유방암 환자와 상담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치료법을 선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아직 젊은 나이였던 터라 공부도 끝까지 이해하고 결혼도 이해하는 상황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특히 환자의 어머니는 한동안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지경이었다. 암 환자 보호자들은 워낙 삶이 많이 피폐해지다 보니 미국이나 유럽이나 보호자들의 정신과 상담은 보편화되어 있다. 얼마 전 대학병원 주치의 한 분이 힘들어하는 환자 보호자들을 위해서 심리적, 정신의학적인 치료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정신과 쪽에서 협력을 의뢰해서 부탁한 적이 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컨설팅을 의뢰한 터라 내심 효과를 기대했는데 다녀본 보호자들은 말하기를 귀찮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오히려 더 안 좋아하더라는 것이다. 심리적인 건강은 삶의 질로 연결된다. 사람들은 암이라고 진단받는 순간에 당황하면서 패닉 상태에 빠진다. 특히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후에 찾아오는 부작용은 일상의 컨디션을 더욱 나쁘게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에서 암 환자의 보호자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말기 환자는 죽음을 겪는 당사이지만 그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는 없다. 다만 환자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다. 반면에 암 환자의 가족들은 죽음을 목도하게 되는 당사자들이다.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 말기암 환자들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을 느리고 일상생활에 제대로 복귀하지 못하는 적응 장애를 겪기도 한다. 3명 중에 암이 걸린다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암 환자들이 겪는 불안 심리를 도와줄 심리치료 사례가 있다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소개할 만한 경우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일본의 사례를 찾아본다. 인구 2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는 일본의 정신과 진료는 정신과 신경과 심려내과, 정신정형과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정신과나 신경과는 한국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지만 심려내과와 정신정형과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진료 과목이다. 심려내과를 진료 과목으로 두고 있는 일본의 몇 군데 병원에서 설명하는 것을 참고하면 심려내과는 심신의학을 내과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진료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트라우마. 정신과와 비교를 해보자면 정신과는 정신질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과이다. 간단히 말하면 마음의 증상, 마음의 질병을 취급하는 과라는 것이다. 마음의 증상이란 불안, 답답, 불면, 안절부절, 한각, 한청, 망상 등이다. 반면에 신경과는 뇌신경계의 질환에 집중한다. 뇌혈관 장애나 파킨슨, 신경병증 등의 신경질환을 취급하는 과이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정신정형과는 암과 정신심리의 상호 영향을 다룬다. 암 환자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할 때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환자의 상태는 가족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암치료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심리 상담을 하라고 권하고 있다. 암 고주 후에 머리가 새하얘져서 집안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불안이 심해서 치료할 수가 없다. 의욕이 나지 않고 치료를 계속할 수 없다. 오만에 마음이 이롭다. 잠도 오지 않는다. 직장이나 가족에 피해를 끼쳐 미안하다. 선망 증상이 있다. 머리가 멍하고 잠을 못 자는 본래 정신과나 심려내과 증상이 있어서 암 치료 중에도 도움이 필요하다.